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서 여러 가지 초자연 현상과 심령과학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는 초자연 현상으로서 직접 대화, 심령 진단, 심령 사진, 심령 치료 등등을 설명하고, 심령과학은 기기묘묘하고 환상적이지만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심령과학이 하나의 과학이라는 것은 수준이 비슷한 영매를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각각 따로 동일한 실험을 하여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에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4차원, 5차원에 있는 그 우주인들은 UFO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에 있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3차원의 과학과 이 심령과학이 결합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직접 대화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직접 대화는 이제 영어로는 디렉트 보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유체가 공중에서 직접 말을 하는 현상을 직접 대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화된 영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경우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키티킹의 그 유체가 물질화되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메가폰이나 혹은 확성기를 통해서 그 영이, 이미 죽었던 그 영이,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영이 확성기를 통해서 발음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공중에서 말을 하는 경우 등인데, 이와 같은 경우 매우 신비로운 초과학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초로 만든 장갑 혹은 영의 지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밀초로 만든 장갑, 영어로는 왁스 글로브스라고 하죠. 왁스 글로브스. 밀초로 만든 장갑은 죽은 사람의 물질화 현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1876년 영국의 영매 에그린트 씨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해졌으며, 1920년 이후에 폴란드의 은행가인 구르스키 씨를 영매로 프랑스의 제레 박사 및 라시에 박사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요 심령과학 128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그 요지는 파라핀을 녹여가지고 그릇에 담가두고, 파라핀을 녹여서 그릇에 담가두고 죽은 사람의 유체의 손을 파라핀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넣으면 파라핀이 부풀어 오르고, 이제 유체가 들어가니까, 손이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고, 그때 유체의 손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실험을 할 수가 없고 특수한 영능력자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손의 자리에 석고를 부어서 응고를 시킨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은 파라핀은 녹아서 없어지고 석고만 남게 되어가지고 유체의 손 모양을 보게 되는데, 만일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손을 파라핀 속에 넣었다가 앞의 그 유체의 경우처럼 손목을 파라핀에서 빼내는 순간 파라핀은 부서지게 마련이어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이 현상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의 손바닥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영의 지문으로서 생전의 지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령사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심령사진이란 어떤 사진 속에 그 사진 속의 인물이나 풍경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사진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 똑같이 사진에 찍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죠. 아직까지 이 현상에 대한 원리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부터 이 현상이 보고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염사,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염사는 사진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경치나 인물이 사진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이는 염력에 의한 사진 촬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넉 장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이나 먼 곳에 있는 산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 심령 현상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밀초로 만든 장갑 실험에 의하여 죽은 자의 그 손목을 이제 만들었던 그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신명과학 책입니다. 여기 보면 손 모양이 많이 들어있죠. 이것은 그 죽은 자의 손 모양을 이렇게 밀초로 만든 장갑 그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사진은 일본 고가와시와 야마모토시 등이 1930년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야마모토시 그 누이 동생의 영이 찍혀져 있죠. 당시 그 여자는 이 사진을 찍을 그 당시 그 여자는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심령 사진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찍힌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와 같이 생존해 있는 사람이 찍힌 경우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UFO와 정신과학이라는 책의 217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UFO와 정신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217쪽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숲속에 나타난 유령 모습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령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나 이 사진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어두운 밤은 아니고 주위가 약간 밝지요. 이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그 UFO와 정신과학 217쪽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유령의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유령을 찍은 겁니다, 지금. 궁택호응 씨가 지은, 일본 사람이죠. 궁택호응 씨가 쓰고 안동민 씨가 그 번역을 한 그 심령과학 26쪽에, 이거 심령과학, 이거 자주 제가 소개해드렸죠. 26쪽에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링컨 대통령의 그 유령의 모습입니다.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에. 미국의 심령사진작가 윌리엄 미물러 씨가 1865년 말경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해 4월에 죽었던 링컨 대통령의 유령의 모습이 뒤에 서서 그녀의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있지요. 링컨은 생전에 심령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인과 함께 심령회에 참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안동민 씨가 찍은 전생요법이라는 책의 앞표지 뒷면 사진의 사진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전생요법이라는 책이고 앞표지 뒷면에 이와 같이 사진이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심령치료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조치에 의하여 질병이라든가 통증이 치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선 심령 진단을 생각해 본다면은 영시, 영청, 영감에 의하여 환자의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심령 시술자는 진단해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난치병이나 혹은 불치병 등의 의학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서 심령치료를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령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럴 때 제자는 이제 제거한다 할 때 그 제자죠. 현대 온갖 치료술을 동원해 보아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대체로 죽은 자의 영혼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죽은 자의 질병이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때는 그 영혼, 즉 유체를 환자로부터 이탈시켜줘야 하는데 이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사람에게 붙은 혼을 이탈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란 것은 뭐냐면은 무당굿이라는 것은 대체로 비의된 저금령에 대한 위협, 즉 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찰의 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의한 방법,
보통 이제 그 안수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독교 같은 데는 이제 안수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방법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만 이탈된 영혼이 그 영계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 지방령으로 남아있을 경우, 땅에 속박되어 있는 그 영을 지방령이라 하죠. 또다시 그 사람에게 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영혼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영각자가 달라붙은 영혼을 타일러가지고 영계로 가게 하는 순리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한국에 지금은 이제 안 계시죠. 고 안동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최고 위대한 영능력자였고, 그가 저술한 많은 부분의 책이 영사에 관한 재령 기록 또는 영사 임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재령 과정을 본다면 우선 환자를 영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을 심사한다고 말이죠. 환자를 영사해 가지고 전생과 현생에 얽힌 그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체크를 일단 해보고, 그러고는 만일 비응의령에 의한 질병이 확인될 경우 그 환자의 보호령과 그 환자의 의탁하여 비응한 영혼의 보호령, 그리고 또 안동민 자신의 보호령을 함께 불러가지고, 세 사람의 보호령을 이제 함께 부른다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비응의령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현실과 영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타인에게 비응의를 하면은 그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마침내 그 비응의령을 설득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영계의 사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사자. 이제 그 비응의령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사자를 불러가지고 영계로 가게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응의령이 이탈하는 순간 그 환자의 질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환자가 완쾌하는, 말하면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전후 사정을 이제 안다고 할 수 있죠.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극히 과학적인 비응의령 이탈 현상에 의한 치료라는 것을 이제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안동민님은 영계로 장기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아쉽게도 만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뛰어난 영각자가 현재 그가 이제 고인이 돼가지고 한국에는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안동민님이 쓴 책 영사 임상 기록으로는 심령 진단, 심령 치료, 그리고 전생을 보아줍니다 등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동민 님이 쓴 책, 말하자면 재령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재령 임상 실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을 세 권만 들어본다고 하면, 심령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령치료. 그 다음에 심령진단이라는 책이 있고, 또 전생을 보아드립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이 보면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심령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례를 책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